총리가 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103일 만에 했는데 이거야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그것도 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데 지명을 한 사람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상은 했어요. 네. 저희 당도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회신을 하신 바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목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입조처에서요. 예, 입조처에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이 명확하게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헌법학계에서도 현상유지설이라고 해서 권한대행은 이 소극적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역할이 국한된다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설이거든요. 네네네.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게 그렇죠. 다수설이다. 네. 압도적인 다수설이고 그 중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는 거는 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 대통령, 대법관 이렇게 딱 3명씩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임명한 적이 없어요. 네네네. 이제까지는 대법관이 지명한 분이나 국회에서 선출한 분만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도라면 제가 우리 청와대에 있을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30일 전부터는 인사검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네. 분명히 자기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이제 뽑아놓고 그동안 인사검증을 다 했고 아마 퇴임하면서도 한덕수한테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아마 저렇게 오늘 발표를 했지만 임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끝내 막힐 거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는 데까지 했다. 라는 정도의 면피성 행위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제가 최근에 가장 열받은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덕수가 뭐 못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했던 말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 말을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네. 마은혁은 임명 안 했거든요. 그 영상 좀 찾아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도 근데 이완규 뭐 법제처장 같은 사람 임명했다. 이거는 지명? 거의 네, 네. 지명했다. 네. 이거는 거의 윤석열의 민원이 너무 심하다. 내지는 나는 거기랑 한 통속이다. 이걸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이게 풀리면 네.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 관두면 저도 좀 헌법재판관 임명해 달라고 그럴 수 있죠. 민주당에다가 부탁하고 청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헌재나 대법원이 그래도 국민의 신임을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건 정치적 색채를 가진 분들은 안 들어갔거든요. 배제를 했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인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국민 중에 보수인 분도 있고 진보인 분도 있고 중도인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절히 들어가는 건 다행이죠. 당연한 거고 그런 분도 윤석열 탄핵을 하잖아요. 네. 그게 가능했던 건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의 비정치적인 인물들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네. 이렇게 되면 전직 이 국회의원들 법조인 출신들은 네. 무조건 이제 헌재로 가야지. 헌재나 아니면 뭐 대법관한테 네. 부탁해서 대법원장한테 부탁해서 대법관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저도 MBC 사장 지원해 볼까 봐요. 그래서 이제 법에는 좀 애매하게 네. 3년 내에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아니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은 임명 못한다 네. 라고 했던 건데 꼭 그게 3년만이 아니라 저는 그 취지를 생각하면 다른 공무원하고 이 헌법재판관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특히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 규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할 때도 나왔던 분이고, 네, 네,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일부에서 소개를 네,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법률대리인, 네.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도 뭐 후보로 나오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출마시키려고 했던 분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너무 노골적인 자기 색채, 대선 캠프에도 관여했던 분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헌법학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권한 대행의 행사를 네.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임명을 한 사람조차도 가급적이 아니라 배제를 해야 되는 네.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즉 정치인 출신에 거의 가깝잖아요, 이완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지명 절차를 지금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지금 이 얘기네. 뒷부분에 박지원님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면 네. 헌법재판소장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명의 자리 중에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이렇게 일반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못하냐? 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 웃기잖아요. 9명이 임명이 됐는데 재판소장이 없는 네. 그 체제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행태가 되는 건데, 그리고 헌재는 7명이 있으면 뭐 다 있으면 좋지만 7명만이라도 심리가 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60일 있으면 대통령이 새로 뽑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최기상 의원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6월 3일에 당선이 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네. 미리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죠.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렇죠. 그게 국회의 권한인데 지금 권한도 없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목을 지명한 거는 저희의 권한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쟁의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저는 지금 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얘기하고 이러지만 여론이 절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럼요. 네.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장님이 아예 뭐 접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지명을 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이제 요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접수를 안 하고 한번 버텨보는 네. 거고,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네. 법률적으로 다른 주장이 있겠지만,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언제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럼요. 양당 다 대선 치르고 해야 되는데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양당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권한대행은 어떤 재판관이든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렇죠. 기본 논리였어요. 그럼요. 그게 대법원장 지명목이든 국회 추천목이든 네. 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성동이 이 계속 현상 해온 유지를 얘기 해야 아닙니까? 되기 때문에 네. 임명 못한다고 했다가 오늘 권성동이 참 정치적으로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 디스를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닌가 네. 싶고, 지금 네. 제작진이 이제 박지원님한테 발언권을 넘기라고 했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법론적으로는 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가처분,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이것까지 이루어지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간은 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더 말 못합니다. 똑같은 법적인 네. 이슈이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저는 뭐 발언권을 양보해도 네. 되는데. 아니 이게 네. 가처분이기 때문에 네. 가처분은 그날도 나올 수 그럼요.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딱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6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8분이 보면 우리가 이완규를 나의 동료로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떨어지고 나의 권위도 떨어지는데, 그럼요. 나도 보수지만 이완규는 싫어. 네. 저는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소장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하게 되면은 네.
내부적으로 오늘 접수가 된 거 아닌가요? 그건 아직 확인. 아직 오늘 안 제기를 했고 오늘 제기를 뭐 했고. 접수까지 뭐 네, 그러면 이제 했을지는 아마 네. 저는 아직은 두 분의 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되게 접수가 언제 되는지 헌재 접수가 언제 되는지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뭐 4월 18일까지니까 네. 네. 그 전에는 뭐 결정을 할 수 네. 있는데 네. 관행상 그런데 헌법재판관들도 마지막 일주일 근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번 주 중으로도 뭐 날 수도 있죠. 네. 꼭 이것만큼은 처리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못 보내드린다 진짜.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이게 너무 큰 이슈여가지고 변호사님 다시 한번 1인 시위 가서 한번 아, 네, 저는 지금 못 보내드립니다. 저는 진짜 하루도 쉴 날이 없어서 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어디든 압박하고 어디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헌재에 접수하는 그 날이 네. 진짜 우리 어떻게